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법정스님 눈길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 뜨는 곳에 명싱잉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레드선 근황 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보 좀 차도가 있으신가요? 큰 차도가 있으셔야 없습니다. 안 됩니다.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있기가 좀 힘듭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뭐 세월이 가고 있으니까 조금씩. 빨리 낳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곳은 투쟁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 투쟁하지 않고요. 네, 네. 잘 저항과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회의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칩칩이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제 고정 출연되셨네. 이제 내일부터 모지리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와, 모질에서 하십니까? 오, 축하드립니다. 작품 엄청 좋습니다. 수리수리 마술회로라는 제목으로 예술 인생을 집대성한 우와! 개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은 닦는 게 아니라 쓰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은 닦는 게 아니라 쓰는 것. 스승이 2006년 2월 겨울 안건을 푸는 날 법석에서 나눠주신 말씀이다. 스승은 심여수라는 말은 마음이 물과 같다는 소리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는다. 흐르는 물이 생명력이 있듯이 마음도 살아서 움직여야 튼튼해진다고 말씀한다. 이어서 절에서 마음 닦는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닦는가? 마음이 눈에 보이면 손으로 문지르거나 걸레로 훔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닦는다는 말은 매우 관념에 빠진 표현이다. 제대로 표현하면 마음을 쓰는 일이다. 순간순간 마음 쓰는 일이 곧 수행이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꽃처럼 피어날 수도 있고 꽉 막힌 벽을 이룰 수도 있다라 하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사람을 만난다. 또 물건도 만나고 어떤 일을 겪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피라. 내가 마음을 옹글게 쓰고 있는지 잘못 쓰고 있는지 바라봐야 한다. 마음을 닦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쓰는 일이다. 바르게 써야 바르게 닦인다. 그래야 마음에 빛이 난다고 말씀했다. 미운 사람을 부처나 보살처럼 맞아야 쌓인 업이 녹는다고 말씀하면서 안거 푸는 날인 오늘 맺히고 다친 마음을 다 풀어버리라고 덧붙이셨다. 마음은 어떻게 써야 할까? 그 옛날 바라나시의 황금빛 사슴이 다른 사슴 500마리와 어울려 살았다. 이 나라 임금은 사슴 사냥에 미쳐 사슴 고기가 없이는 밥을 먹지 않았다. 날이면 날마다 백성들이 일도 하지 못하게 불러다 사슴몰이를 시켰다. 농사짓기도 버거운데 날마다 사냥을 따라 나가야 하니 너무 힘들어. 그러게 말이야, 좋은 수가 없을까? 생각도 못한 백성들은 궁전 뜰에 커다란 사슴 우리를 만들고 그 안에 사슴이 좋아하는 먹이와 물을 마련해뒀다. 그러고 나서 숲에 있는 사슴을 우리 안으로 몰아넣고 문을 잠갔다. 임금은 뜰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이제 사슴몰이를 하며 어렵사리 잡지 않고 쉽게 잡아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군. 그러나 황금빛 사슴까지 잡고 싶지는 않아 신하들에게 명령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황금빛 사슴이 다쳐서는 안 된다. 임금은 밥 먹기 전에 뜰로 나가 활로 사슴을 쏘았다. 사슴들은 임금이 나타나면 겁에 질려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신음하거나 죽어갔다.
이를 지켜보던 황금빛 사슴이 말했다. 이제부터 차례를 가려 앞으로 나가 죽기로 합시다. 그래야 제 차례가 아닌 사슴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날부터 차례가 온 사슴들은 제 발로 걸어가 처형대에 목을 대고 가로누워 요리사가 와서 그 사슴을 잡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끼를 뺀 암사슴 차례가 되었다. 이때 황금빛 사슴이 나선다. 그대는 새끼를 낳은 다음에 다시 와요. 내가 대신 가겠으니. 처형대에 황금빛 사슴이 누워있는 것을 본 요리사가 임금에게 알렸다. 임금이 달려나와 물었다.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는데 어째서 여기 누워있느냐? 임금님, 새끼를 뺀 어미 사슴 차례가 되어 제가 대신 죽으려고 합니다. 임금이 화들짝 놀라 말한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처럼 어진이를 보지 못했다. 내 덕분에 나의 눈이 뜨이는 것 같구나. 일어나거라. 너와 암사슴 목숨을 살려주마. 저희 둘 목숨은 건진다 하더라도 다른 사슴은 어찌 되겠습니까? 좋다. 다른 사슴들 목숨도 살려주겠다. 사슴들은 죽음에서 벗어났다 해도 다른 4발 가진 짐승은 어찌 됩니까? 좋다. 그 짐승들도 지켜주겠다. 4발 가진 짐승은 목숨을 건진다 해도 2발 가진 새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좋다. 새들도 지켜주겠다. 물에 사는 물고기는 어찌 되겠습니까? 마음결이 곱고 곱다. 황금빛 사슴이여 모두 지켜주리라. 문 목숨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빌어 임금 눈을 뜨도록 한 황금빛 사슴은 다른 사슴들과 함께 숲으로 돌아갔다. 자타카, 부처님 전생을 담았다는 이야기 모둠에 나오는 얘기로 스승이 즐겨 나누던 이야기이다. 얼핏 그저 아이들에게나 들려줄 수 있는 동화라고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찬찬히 곱씹어 보면 씹을수록 가슴 깊이 와닿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음은 이렇게 쓰는 거야. 스승이 늘 자비심이 곧 열애, 부처라고 하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나를 아끼는 것과 나만 아끼는 것은 언뜻 보면 그리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부처님은 참으로 나를 아끼는 이는 다른 사람을 아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한다. 사실 부처님은 두루보다 낱낱이 소중하다고 앞세우셨다. 나아가 이웃하는 너도 나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일깨워 주셨다. 황급빛 사슴 이야기는 이와 같은 참뜻을 잘 새겨 나에 머물지 않고 두루로 나간 본보기다. 저 얘기를 들려주자 어떤 아이 하나가 저 임금은 황금빛 사슴이 하는 말을 받아들였지만 조류 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돌았을 때 감염된 짐승들을 수없이 살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요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니 아예 입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끊임없이 입을 열어 말해야 한다. 아울러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남이 하는 일이라면 하나같이 답답해하던 윤똑똑이가 잔치를 치르게 되었다. 아주 잘 치러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때를 보여줘야 하겠다고 벼른다. 잔치하려면 소젖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잘못 보관하면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 어디에 둬야 손님들에게 싱싱한 소젖 대접할 수 있을까 궁리를 거듭하던 이 사람에게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다. 아, 젖소 뱃속에 놔두는 것이 가장 낫겠구나. 머슴에게 젖을 소 뱃속에 저장하려고 하니 이제부터 송아지에게 젖을 주지 말고 미음을 끓여주라고 한다. 머슴이 뭔 말을 거두려고 하자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밀어붙인다. 드디어 잔칫날 소젖을 짜러 간 머슴이 낯빛이 하얗게 되어 달려오더니 젖이 말라부터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고 아랜다. 무슨 말이냐고 되묻는 윤똑똑이에게 머슴은 혀를 끌끌 차며 말한다. 젖은 그때그때 짜야 합니다. 짜지 않으면 젖이 고여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르고 말아요. 저번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쓰지 않으면 말라붙는 것이 어디 소젖뿐이겠는가.
우물도 마찬가지요. 몸에 있는 힘살은 말할 것도 없이 마음에 있는 힘살도 다를 바 없다. 주의 깊게 생각을 거듭하여 일어난 고운 마음씨를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아예 쓸 수 없도록 말라버리고 말아 마침내 몹쓸 마음씨가 되고 만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잘못을 짚는 말도 해본 사람이 거듭할 수 있다. 그러니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삼키고 말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애써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 윤똑똑이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저런 사달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입을 닫아버린 머슴도 재구실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스승은 늘 마음이라는 것이 쓰기에 따라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옹색하다가도 한번 고쳐먹으면 넉넉하게 그지없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했다.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스승이 한 말씀은 마음을 추슬러 좋은 쪽으로 쓰기를 거듭하면 옹색한 마음이 어느덧 풀어져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다. 마음 어질게 써서 이웃을 아우르는 것보다 더 마음을 잘 닦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내 마음 하나 추스를 길이 없는데 누구를 보듬을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내 마음 추스르는 지름길은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거나 나보다 형편이 더 딱한 사람 마음을 보듬는 길밖에 없다. 스승은 어진 어머니 한 사람을 교사 100사람에 견줄만 하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이루기까지는 그 그늘에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한다. 그러면서 레오 버스카글리아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이제는 어쩔 도리 없이 식구들은 거지가 될 형편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잔칫날처럼 푸짐하게 차려놓은 상을 보고 식구들은 깜짝 놀란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당신 정신 나갔소? 하며 벌컥 화를 낸다. 그때 어머니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필요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이제예요. 이제야말로 우리에게 행복이 필요한 때예요. 잠자코 잡숫기나 하세요. 라고 말한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깊이 알려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살림살이 본보기. 해 뜨는 곳 연기 장난 아닌데요. 네, 명령인데 부끄러워가지고 마음껏 못했네요, 연기를. 오늘 이 글과 말씀은 정말 저한테 네. 딱 들어맞는 말씀이잖아요. 늘 뭐 제가 지금 내 것을 지키자니 또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불편과 해가 갈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마음에 불편함이 늘 있었는데 또 이 글이 저한테 또 이렇게 오네요. 딱 상황에 맞게. 아닙니다. 이 글은 저를 위한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마음을 닫고만 있었지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분이 그럴까요? 어째서입니까? 마음을 닦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쓰는 일이다. 이 글이 너무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마조 스님이 제자가 이제 벽돌을 막 갈고 있었어요. 마조 스님이 가셨구나. 그러니까는 스승이나 다른 사람이 자선하고 참선하고 그러는 걸 보고 마조 스님이 벽돌을 막 우물가에서 갈고 있는데 그런 참선하는 스님들이 왜 벽돌을 갈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벽돌을 간다고 이게 유리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참선한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도 생각나네요. 별로 상관없나요?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제 지금 영상맨 말씀보다 네. 아까 했던 곳이 지금 이제 어떤 투쟁을 하는데 나보다 네. 처지가 더 딱한 사람이 있어서 네. 신경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내가 그들보다 조금 낫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싸움을 제대로 하면 그분들에게 이제 본보기가 되기도 하고
길을 또 내서 함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그러니까 제대로 표적을 노려서 제대로 된 투쟁을 한다면 마음을 잘 쓰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훌륭하십니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써야 이제 마음에 빛이 나고 부처나 보살처럼 겁이 녹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마음 어떻게 써야 할까 이렇게 예로 이제 자타카라고 부처님 전생담 남은 이야기를 자타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 전생이 그 네. 왕이에요? 아니면은 황금빛 사슴이에요? 당연히 왕이죠. 황금빛 사슴이. 부처님은 황금빛 사슴. 왕. 아, 황금빛 사슴입니까? 네. 그 임금님도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구나 다 불성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슴이 황금빛 사슴이 그 말을 했을 때 그걸 다 받아들여서 수용했잖아요. 그게 부처의 눈에 부처가 보인다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와 같이 그건 부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늘보가 다 커버 쳐줘요. 부처님처럼 이렇게 해줘가지고 마음껏 얘기 나누셔도 돼요. 부처님이 사슴으로 비유되는 이제 자타카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사냥꾼이 길을 잃어서 사슴이 구해줬는데, 이제 자기 사정 얘기를 한 거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뭐 힘들다 그랬더니, 그럼 녹용을 사슴 뿔을 좀 잘라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염치불구하고 한 번 잘 나갔는데 그 사냥꾼이 힘들 때마다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뿔도 내줬는데 이제 아예 그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사슴뿔을 달라고 해서 그것마저 다 내주고 목숨을 잃었는데도 그 사슴이 이제 자기 목숨을 다 할 때까지 녹용을 내줬는데 인간의 탐욕은 그럴 때까지 그걸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 걸 다 뺏어가는 얘기도 있고 그거야말로 그랬습니다. 이제 부처와 중생의 경계를 잘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오늘은 제가 좀 똑똑한 게 윤똑똑 역을 맡은 것 같은데요. 해 뜨는 곳이 좀 똑소리 나지 않나요? 저희 중에서는? 제가 이제 말투가 똑소리 나죠. 말투가 똑똑한 사람이 모질감가 있던 것 같아요. 네, 네. 찝찝이는 보면 볼수록 우리 모질이과예요. 그래서 늘보과 너무 모질이. 좋아요. 왜 사람들이 칩칩이 같은 분을 더 편안해하고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똑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여기 네, 윤똑똑 얘기 나올 때 네. 그 처음에 윤똑똑이 우유를 젖소 뱃속에 놔두는 것이 가장 낫겠구나 이렇게 한 걸 보고 와 진짜 이 사람 똑똑하다 이랬는데 아니었어요 얘기가. 멍충이. 오늘 사실 너무 좋은 문구가 많아서 제가 줄 많이 치면서 읽었는데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냥 네네. 마음에 와닿았던 문구들만 말씀드리면 나를 아끼는 것과 나만 아끼는 것은 또 너무나 큰 차이잖아요. 글자 하나의 차이지만 저도 이런 비슷한 마음으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또 122쪽에 쓰지 않으면 말라붙는 것이 어디 소젖뿐이겠는가 이런 말도 와 쓰지 않으면 말라붙는 것 그래서 고운 마음씨를 쓰지 않고 내버려두면 말라버린다 이런 표현도 저를 보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야기 이 어머니가 지금 현재를 위해서 이제 잔치상처럼 차린 것도 이 어머니가 얼마나 현명한지 알 것 같고 저를 포함한 아버지들은 혹은 또 반대로 어떤 가족은 어머니들은 계속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아끼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징탕망탕 막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현재 기꺼이 충실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제 주변의 어떤 여러 가족들이 요 이야기 읽으면서 막 스치고 갔습니다. 찝찝이는 지금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나요? 새로운 삶을? 지금 여자친구 집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같이 시작을 했군요. 네. 얼마 동안 함께 지내셨는데 소감이 어때요? 원래 일주일에도 한 3일 이상은 여기서 먹고 자고를 했거든요. 원래도. 음, 막상 이렇게 살려고 들어오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되게 이렇게 항상 하던 생활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네, 좀 어색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갖춰지면서 그게 네. 긴장하고 어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소중한 경험일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울 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게 잘 살 수 있지 하는 게 꼭 머리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네. 의식 밑바닥에서 그런 게 지금 솟구치기 때문에 그 낯설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날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처럼 그런 낯섦을 좀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소화해 나가지 하는 생각을 좀 이어가는 게 싱그러움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경혜님 쓰는 것도 덕담 한 말씀. 독담 모르겠는데요. 그냥 지금처럼 사시면 부러울 것 같아요. 그냥 칩칩님 성품을 제가 옆에서 그래도 배웠기 때문에 칩칩이가 생일 때 케이크 만들어주는 그런 남자예요. 와. 오, 케이크 근데 겁나 못 만들어요. 되게 후졌어. 네, 마음 나누기도 얼추 했으니까 네, 자의 명상으로 네, 요번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이 책에 막 질병 얘기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못했네. 질병 얘기, 돼지 콜레라든지 막 그랬을 때 네. 돼지들 막 살처분하고 그랬는데 코로나19 지금 상황에서 저희도 뭔가 좀 비슷한 느낌으로 막 서구에서 시체들 막 이렇게 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그 얘기를 이 자해명상하면서 빠뜨린 것 같아서 정말로 인간 말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돼지들아 미안하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쓰셨습니다.